행정처장님, 예, 제가 광양 노인회를 방문했더니 노인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국회법 145조 1항을 아느냐? 아세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렇게 방해하면 제지하는 거예요. 예. 그걸 시골 노인들이 다 알더라니까요. 얼마나 정청래 위원장의 방송을 들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는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하지만은 다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강혜경 씨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요,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한국미래정책연구원 직원이었고, 김영선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였고, 김영선 의원이 당선되니까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럼 명태균 씨는 어떻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잘 아느냐?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모 교수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교수가 명태균 씨를 윤석열, 김건희 후보 부부에게 소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은 특수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26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빨리 준비해라. 내가 보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서울에 가면서는 돈 받아오니까 빨리 준비해라.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하면은 이번에 서울 가면은 10억 받아온다, 20억 받아온다 했는데 결국 3억 6천만 원도 못 받은 거예요. 그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 경비 대가 못 받은 대신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해창구의 보궐선거 공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가요? 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오전에도 비슷한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 맥락을 좀 봐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론조사를 26번 해주고 3억 6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공천을 받으면은 그건 선거법도 위반되지만은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말씀하신 사실 그대로라면은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일 것 같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하고 특수관계이든 이건 문제 아니에요. 자기들 개인사니까.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분들이 다 출세를 했어요. 그 교수한테 소개를 하니까 그분이 대통령 내분들한테 소개를 해가지고 26번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못 받고 10억 받아온다, 20억 받아온다 하고 큰소리 치던 사람이 3억 6천만 원도 못 받고 공천 대가로 받았다고 하면은 공천으로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거예요. 네, 자 한번 띄워보세요. 대법원장님께서도 아까 보고하시면서 인사 말씀하시면서도 AI를 활용해서 재판을 하겠다. 또 우리 행정처장님도 취임사에서 예.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제가 챗GPT 4o 물었어요. 저렇게 객관적으로. 아까 그 영장 것이 물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검사라면 어떻겠냐라고 했더니 이제 물은 거예요. 했더니 챗GPT 말이
최종 판단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구속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변합니다. 국민도 알고 심지어 영광에 있는 노인들도 국회법 145조 1항이 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AI도 알고 있는데 처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그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가정된 상황이 예. 아니라 AI가 저렇게 답변을 했는데 처장님도 대법원장님도 법무행정에 AI를 도입하겠다 해서 하셨잖아요. 예. 저렇게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구체적인 기록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신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이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법원에서 AI 활용하겠다 하는 대법원장님의 인사 말씀도 행정처장님의 취임사도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AI를 갖다가 보수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또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1분만 더 주세요. 네.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예. 회피 신청을 2024년부터 금년 8월까지 보니까 7,505건이에요. 그런데 이 10년간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은 5건, 0.06%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예, 아까 이제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제 저희들 현재 판례상으로는 기피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이제 막연한 어떤 불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재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도 많고 또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재판부 기피 신청 제도가 있는데 예, 7,501건 10년간 했는데 딱 5건 0.06%가 인용됐다고 하면은 그 제도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재판부가 피고인 입장에서 생각해주지 않은 거예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현재 기피나 회피 이런 부분에 오케이, 대해서는 그러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죄 판결을 한 그 재판부를 기피했다고 하면은 피고인으로서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기피 관련 또 재배당 관련해서 이제 재판부가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다 좋은데 곤란한 질문은 재판부가 판결한 7,500건에서 5건이 10년간 인용됐다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 판결한 그 재판장한테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는 것은 불이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피고인 권리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하면은 기피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 기피 인용 건수가 이제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나치게 적다 이런 지적은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재배당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실무적인 관행이 있어서 그와 같이 인용 건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제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처장님, 예,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재정 신청을 한다고 한다는데 법원에서는 인용하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제가 만약 사건을 담당한다면은 기록을 보고 그 기록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국 대표의 딸 600만 원 장학금을 가지고 조국 대표가 뇌물죄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자기 부인이 받았으면은
공직자인 남편이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부인이 이제 그 남편의 인지하에 그것이 받았다라고 하면은 공동생활체로서 성과는 양해하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공동 책임을 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도 배우자가 그러한 뇌물을 받고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지 못했다 하면은 기소도 안 하고 무죄가 되는 겁니까? 이제 영부인이니까 이러면 안 되죠.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이제 법적인 책임 혹은 도의적인 책임 어느 것을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 신청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있습니다. 사법부도 국민을 떠나서 전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바이든 날리면 이것도 지금 재판을 하면서 외교부에서 모른다 이렇게 했고 당시 김은혜 대변인의 진술서도 제출하지도 않고 했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법부에서는 판단했나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자, 외교부도 몰라요. 말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대통령이니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증인도 물어볼 수 없다 하면은 재판을 안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바이든 날리면이 외교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 발표한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도 진술 조서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지만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이제 그 당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면은 공소시효가 현직 대통령이니까 할 수 없다고 하면은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부 판결을 미뤄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판에 필요한 범위 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재판부가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챗GPT4로 얘기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입력시켜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런데 챗GPT도 내가 만약 검사를 하면은 구속 기소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묻고 싶습니다. 예. 챗GPT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견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당의 사건화되었을 때 당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와 어떤 절차 없이 어떤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질문을 챗GPT한테 질문을 일방적으로 내가 작성했는가? 예. 예.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이상 감사합니다. 네. 정책적인 것을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요. 예. 하도 답답하니까 대통령도 못하고 검찰도 못하니까 사법부가 한번 처리해 줄 수 있는가 해서 답답한 질문 한번 할게요. 예. 이 명태균이라는 작자가요. 예. 이 보통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
검찰이 나를 잡아가면 한 달이면 하야되고 탄핵된다. 어떻게 검찰이 나를 건들겠냐? 이게 언론사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네 분을 만나서 총리도 최재형 감사원장 추천하고 공천도 주무르고 이게 나랍니까? 아니 검찰이 나 못 건든다. 나 잡아가면은 한 달 내로 하야하고 탄핵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발언이 사실이라면 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글쎄요. 이걸 기자가 이틀간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전부 현장 취재를 한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런데 대통령은 해외 나가시고 대통령실에서는 뭐 입장이 없다. 도대체 모든 근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대통령실에서나 여당은 민주당이 그런다. 야당이 그런다는. 명태균이가 우리 민주당입니까? 김대남이가 우리 민주당 행정관이었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우리 민주당 목사였습니까? 자기들 편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해결 못하고 이게 나라냐고요. 나라가 망해도 조용히 망해야지. 이런 불안당들한테 대통령 네 분이 농간당해가지고 이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재판하는 거예요? 검찰이 못 건든다는데? 자기 건들면은 한 달 내 하야하고 탄핵해. 이게 나라냐고요. 처장님에게 중대재해법이 있는데 86%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제출해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22건이 실형됐고 오직 실형은 22건 중 3명밖에 없어요. 예. 이게 중대재해법을 제정한 취지를 법원이 망각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위반했을 때 처벌을 하는 법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양형을 정해놓고 하는 법은 아니고 구체적인 양형, 타당한 양형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좀 설명보다도 이러한 것이 지적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동훈 대표 민주당 강의하니까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법무부하고 행정처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 아니에요? 예, 저희들은 그 법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검토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낸 내용 취지는 이제 간첩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정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만 그것이 지금 현재 정보사에서 유출됐는데 그게 중국으로 가기 때문에 간첩죄는 안 돼요. 현재 간첩죄는 오직 규탄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처럼 내국에 관계된 이런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단속되고 특히 산업 스파이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도 야당인데 간첩죄 개정안을 냈는데 예. 한동훈 대표는 멍석도 모르면서 민주당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이버 예.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빗 생은 약 3년 전에 세계는 사이버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은 해킹은 북중로 이 3개국이 제일 잘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까? 아니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미국, 이스라엘 모사드, 국정은 저걸 해킹 당했는데 지금 뭐 한번 법원 행정처장 국정은 다시어서 사이버 센터를 한번 방문해보세요. 예. 얼마나 많은 해킹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걸 국정원에서 처벌시키고 나와야 되는데 법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정원밖에 없어요.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할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국정원장을 한 사람으로 보면은 이러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안이 개정돼야 돼요. 즉 국정원이 그 부분만은 인간관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행정처에 대해서는 해킹 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아서 잘 하시고 예. 그 의견을 중립적인 상업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한번 내주세요. 예. 저도 그 법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데 예. 아직까지 해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 북한에서 네, 정리 좀 해주시죠. 해킹을 해버리면 올스탑입니다. 우리나라 버스 시스템에 해버리면 지하철에 하면 이게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만 해킹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다 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법원만 딱 언론에 보도되는 게 보니까 우리는 법원을 무서워하는데 법원이 약한가 봐요. 다 당했어요. 그러한 것을 한번 보시고 법원 행정처도 감당해야 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한번 행정처장께서 결의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말씀드리면은 저희도 이번에 라자로스 북한의 라자로스에 의한 해킹 조직적인 해킹 피해를 당하고 사실 초반에는 자체적으로 외부 이제 보안업체와 협조를 해서 그쪽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또 이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여의치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아직까지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당한 원인 규명에는 성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그 부분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저희 대법원 또 사법부 해킹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생각하고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 협조 관계 내지는 발전된 국정원의 그 해킹 보안 기술을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한지 아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 어쩌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문재인 정부 거기에서 해낸 거예요. 제가 사이버 정보국 만든 거예요. 꼭 그렇게.